예, 조성목 원장의 머니클리닉 시간입니다. 저희가 이 시간 앞서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이 상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.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폭발적이라는 그런 보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요일의 남자 조성목 원장,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. 많이들 보셨나 봐요. 네, 그렇습니다.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서민형 전환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뭐 모자랄 정도입니까? 어떻게 재정이 감당을 할까요? 글쎄요, 이게 이제 대출 예정액이 20조 원이었었는데요. 네. 거의 4배 수준인 그 74조 원, 아하. 그 64만 건이나 신청을 했습니다. 예. 근데 보면 그 인터넷으로 하면 0.1%포인트를 이제 금리를 싸게 해주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한 분들이 한 88% 해당되고요. 이 신청자들을 분석해 보면은 그 주택 가격이 그 2억 8천만 원 정도, 네. 그 부부 합산 소득은 4,800만 원이고요. 대출 그 전환 대출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? 이제 당초 그 예정했던 20조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. 예.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그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선정을 해보면 추산을 해봤을 때 2억 최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. 예. 실제 이제 심사를 다 끝내봐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2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이 다 그 이제 한 사람도 탈락이 안 되고 전환대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 네. 그 정도 되고요. 그렇게 됐을 때 보면 2억 1천만 원을 그 지원 대상으로 상한으로 선정할 경우에 지원 대상자들이 평균 그 주택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정도. 예.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4,100만 원. 그리고 이제 전환 대출 금액은 한 7,500만 원 정도 됩니다. 예. 지금 이 효과는 어디까지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? 지금 이제 고정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안정적으로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가 있는데요. 작년에 이제 45%도 올해 목표치가 48%입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것만 대출이 전환되더라도 3.2%포인트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목표치에 달성을 하게 되고요. 예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드린 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계 위험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 시스템 리스크 경감 효과가 있어요. 예. 향후 20년간 그 매년 최대 그 3,300억 원 정도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19년 그 분할 목표치 그 분할 상환 목표치가 있는데 분할 상환 목표치 55% 달성이 가능하고요. 예. 또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. 이분들한테 20년간 연 대략 한 75만 원 정도의 20년간 그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총액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. 2천억. 예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. 지금 언론에 보면 그 보금자리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. 예. 그분들이 그 2억 1천만 원 넘는 그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한 60%가 넘거든요. 그렇습니까?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체 보금자리론 그 대환 대출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보다는 약간 금리는 좀 높지만 그걸로 다시 갈아타시면 되거든요. 보금자리론으로요? 예, 보금자리론. 예.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누구냐면 지금 그 소득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요. 그리고 이제 집값이 6억 원 이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은행의 그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2.47%입니다. 2.47%. 그래서 예. 저번 달에 2.5%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. 더 떨어졌군요. 그래서 이게 안 됐다고 너무 이제 실망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37만 명 정도가 탈락이 되게 되는데 예. 이게 탈락이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자체 그 전환 대출을 통해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전환대출 어렵고 대환
해석도 어렵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머니클리닉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서민형 안전전환 대출 이거는 지금 그 모집이라든지 끝난 상태 그렇습니다. 29일까지 마감이 다 됐고요. 됐고요. 이제 신청이 이제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콜센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갈 예. 겁니다. 이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이제 연락이 갈 거라서 아마 2억 1천만 원 정도의 그 주택을 가지신 분은 뭐 다음 달이나 돼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거기에 신청 서류라든가 뭐 약정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저당권 설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. 이게 이제 매월 신청을 받습니까? 그 신청 접수받는 그거는 이제 되죠?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렇군요. 보금자리론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금자리론은 그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적으로 대금이 대환이 이게 진행이 된다. 금리는 1.85 그리고 10년대에 그다음에 30년은 2.2%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그 금리가 어쨌든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그 10년일 경우에 금리가 그래도 단기일 경우에는 1.85%고 30년 최장 30년까지 갔을 때 2.2%로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저금리 추세가 계속해서 가서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금리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안 됐다 해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좀 유의할 점이라면 이 금리를 좀 낮게만 가져가려고 30년짜리를 10년으로 막 갈아타고 하다 보면 매월 상환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? 그럼 상환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그게 또 이제 갚는데 애로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예. 지금 이제 이번 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금융이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는 이 서민 뭐 실수요자들 주거 안정 비용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 주택 구입 자금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많은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 앞선 시간이 좀 모자라서 논의하지 못했던 그 미상각 채무 원금 감면 제도 이 문제가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간단하게 좀 다시 듣고 갈까요? 예,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그 채무 조정을 할 때 상각이라는 채권, 상각채권이란 뭐냐면 금융회사에서 이거는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. 그 장부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. 예. 이거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그 상각 채권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 채권에 대해서 원금 감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금융회사는 상각을 뭐 이 시효가 5년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상각하는 데도 있고 1년 만에 하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요. 좀 그 채무 조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각이 아니더라도 해주자. 그래서 그러면 채권자들이 상당히 좀 응하지 않을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법인세법 시행령을 지난 7월달에 개정을 했어요. 그래서 원금 감면을 해줬을 때는 그 금액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세제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. 예. 이거 좀 누구나 다 해주지는 않을 거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겠죠. 그렇습니다. 만약 이게 누구나 뭐 원금 감면해 준다면 그 금융회사는 다 망하겠죠.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. 1년 이상 대출 받고 나서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되고요. 그런 채무자들한테 해드리고요. 실제 이런 분들은 만약 소득이 있다는 게 나온다든가 상환 능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면 또 안 됩니다. 근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도입한 제도 중에서 이게 이제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? 기보나 신보 뭐 이런 보증보험들에서는 그동안에는 이 원금 감면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요. 이 대위변제라고 하죠. 그 금융회사에 그 채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
대신 갚아주지 않습니까? 갚아준 날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나면 이 그 감면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그 제도로 좀 변모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시청할 때 유의사항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.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예.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주택 그 문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저희들이 그 뉴스토마토와 그 상담하는 네. 10월 그 11일, 12일 예. 그 재무 컨설팅 행사가 있습니다. 네.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. 그때 오시면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보다 더 값어치 있는 정보를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오십시오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